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시작해볼까요? 어떤 말입니까? 네, 우리나라 재난 총괄 지휘자는 이 국무총리입니다. 네. 예,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말말을 가져와 봤는데요. 예. 최근 이제 한 총리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어떤 행동들이 연이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된 오디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고 없이 이태원 녹사평역 시민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막아서자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가지고 오십시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오십시오. 돌아가세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죄송하다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저희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여튼 제가 좀 가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었고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재난 총괄 본부장이죠. 예, 네. 역할을 맡아야 할 또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네. 12구 참사 유가족들께서 차린 분향소에 예고 없이 방문을 해서 30초 만에 돌아 나왔다. 이걸 네, 구설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가 현재 지금 국무총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이제 국무총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 10월 30일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바로 다음 날에도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즉시 가동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직책이 있는 사람이면 어떤 현장에 찾아갈 때 사전 조율 정도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요. 아하. 예, 방금 들으신 내용은 이제 MBC 뉴스데스크 한 장면을 지금 들으셨는데 네. 일이 일어난 거는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네. 마침 이 자리에 이제 그 시사인의 주한 기자라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 혼자 있었어요. 그 분향소에. 네. 그러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그 총리가 왔다고요. 어허.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이제 영상을 보내줬어요. 예. 그게 지금 이제 많이 전파되어 있는 그 영상인데.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주한 기자가 이제 취재한 내용 그리고 기사를 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경찰들이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였답니다. 그러다가 경찰 중에 한 명이 유가족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총리님 언제 오세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네. 유가족분들은 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경찰이 생각. 예, 한 그랬을 건가요? 수 있죠. 그래서 네, 경찰 아니면 경찰 내부에서 그 지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유가족께서는 아시겠지. 뭐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네, 총리께서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경찰들이. 예. 그러다 보니 유족들이 좀 이 뒤늦게 그럼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만나면 어떤 얘기를 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긴급하게 논의를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한덕수 총리가 이제 현장을 방문을 한 거죠. 그런데 유가족들이 이제 49제 때도 정부 관계자가 방문을 하거나 뭐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 이따 총리가 오면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 네. 도착했을 때 유족들이 이제 제대로 된 공식적인 사과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막아선 겁니다. 네. 그런데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몇 마디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을 그냥 묵묵부답으로 듣고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돌아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니, 나서 길 건너편으로 사라졌죠. 건너편으로요. 아니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륜도 또 경륜도 네.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인데 일반인도 사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와서도 뭐 늦게 와서 죄송하다라든지 네. 얼마나 좀 심기가 불편하시냐라든지 이런 인사말 그리고 가라고 하더라도 아, 예 그래도 제가 뭐 이런 뭐 말씀도 좀 건네고 그렇죠. 그리고 위로 말씀 건네고 이렇게 돌아 나오실 수 있을 정도는 되시지 않은가요? 그리고 오늘 제가 뭐 분양하는 거를 예. 지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제가 그렇죠. 다음번에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다 그런 정도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 같은데 네. 특히 마지막에 남긴 수고하세요라는 말이 네. 유가족분들께 적절한가 그렇습니다.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보통 직장 예절 이런 걸 배우면은 수고하세요라는 말은 손윗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다. 근데 교육받잖아요. 네. 바로 이렇게 지금 배우는데 네. 대체 왜 간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0일 한덕수 총리가 전날인 12월 19일 방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예. 이 설명한 게 조금 전 들으신 내용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냥 제가 좀 가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그럼 가서 얘기라도 나눠야 되는 건 아니냐. 지금 조금 전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비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유가족들이 분노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이제 한 총리가 돌아서서 나오는 길에 어떤 시민이 인사를 해요. 그래서 몇 마디 나눕니다. 예. 그냥 분양하고 싶었는데 뭐 못하게 됐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 시민이 사실은 그 분양소 앞에서 집회를 하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하시던 분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도는 많이 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그 보수단체 의원들이 유가족들에게 사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이지한 씨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듣고 쓰러져서 119에 실려가기도 하셨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유족들은 우리랑은 이렇게 얘기를 나누지 않다가 돌아서서 나가는 길에는 그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에게는 몇 마디 주고받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마음이 상한 상태죠. 네. 네, 지금 5696번님께서 들으시다가 문자 주셨는데요. 솔직히 총리님의 말과 행동은 나 여기 왔어요 라는 기록만 남기기 위해 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퇴장하는 장면에서 논란이 된 게요. 네. 길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길 건너편에 관용차가 있었고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시사인 주한 기자가 장관과 관련된 질문을 남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상민 장관 사퇴 등을 물으니까 곧바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넜거든요. 이게 빨간불일 때 건넜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경호하는 인력들이 네. 이 주행하던 차들을 이제 손으로 막고 서둘러서 길을 건넌 거예요. 위험했네요. 네, 실제로 영상에서도 이제 급정차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이제 한 시민이 한 총리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 민원은 오늘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용산서에 이첩이 되긴 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지금 교통과에 배당하긴 했는데 예. 아직까지 입건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아니 그렇게까지 신고하는 사람은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온라인에서 본인이 민원 제기했다는 분은 네. 자신이 그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영상으로 보고 신고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네, 실제로 신고식에 그때- 투철하신 시민이시군요. 네, 그때 실제로 과태료 7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네. 이봉우 연구원 지금 이 한덕수 총리의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참 안타깝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네. 우리나라의 이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사실 이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나 하는 일단 실망스러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무총리가 사실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가족과 일단 만났다는 것 자체에서 정부 여당으로서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국면 전환에 조금 유가족께 이렇게 사과하는 이미지로도 좀 쓸 수 있고 네. 이런 거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건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아하. 네, 이 건에 대해서 말이 네. 없고 국무총리는 한번 왔다 가서 괜히 실없는 사람만 됐고 그 다음 날 곧바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국조특위 위원들이랑 유가족을 만나버립니다. 아하. 그러면서 거기선 사과를 해요. 또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이렇게 되면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국무총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냐 이 정부에서 네. 이 부분도 사실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은요, 김동인 기자, 네. 총리는 그냥 가고 싶었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라는 의심마저 듭니다. 네. 본인은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누군가 등 떠다밀어서 가서 유가족께서 돌아가세요 하니까 네, 수고하세요로 돌아오신 듯한. 네. 도대체 이게 국무총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마침 그 현장 취재했던 후배 기자한테 예. 주한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당시에 기자가 주한 기자 혼자 있었다고 하고요. 네. 기자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어쨌든 갔는데 만약에 거절당하는 상황이었다. 예. 보통은 총리도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보통 방문을 했다면 기자들한테 얘기를 좀 하겠죠. 사진이라도 그렇죠. 남기든가요. 총리실에서 다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런데 어쩌다 우연히 한 명 있던 취재 기자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 하나가 겨우 남아서 사실 이 사건도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거 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 좀 의도적인 거 아닌가? 이런 의심마저도 물론 의심에 그쳤으면 하지만 그러게요. 의심마저도 드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요, 이 한덕수 국무총리
사실 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분이 뭐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코스만 계속 밟으신 분이고 주요 요직 다 이 정부 저 정부 다 하신 분인데 네. 연이어서 참사 관련해서 뭐랄까요 실언이라고 하기엔 너무 반복적이에요. 네. 잘못된 말씀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이 왜 세 그럴까요? 번째로 지금 지적받고 있습니다. 처음은 네. 이제 외신 기자와의 어떤 기자회견장에서 농담하시고. 예. 농담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생존자였던 고등학생이 사망한 네.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굳건했으면이라는 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에 대해서 과연 지금 총리가 얼마나 지금 총리로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공감 능력이 있느냐. 이런 의문부호들이 지금 뒤따라다닐 수밖에 없고요. 예. 또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생존자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가가 신뢰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신뢰의 정점은 이 재난안전대책을 총괄하는 총리의 발언 하나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감 능력이 결여된 형태의 발언들과 행동들이 연이어 나온다는 것은 네.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국가의 모습이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듭니다. 네, 한덕수 총리 한 분만이 아니라 어쩌면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머리만 있고 가슴은 좀 발달하지 않은 비어있는 네.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들어서 네. 그렇지 않길 바라봅니다. 다음 말로 넘어가 볼까요? 이봉우 연구원 어떤 말 준비하셨습니까? 언론 범죄라는 키워드인데요. 언론 예, 범죄요? 약간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지난 15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있었죠. 예. 다음 날 YTN이 이 리허설 영상과 실제 생중계 영상을 비교해 보여주면서 일부 좀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했다가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이 YTN을 향해서 이 보도는 언론 범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이에 대해서 고한석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이 일단은 반박을 오늘 아침에 내놨거든요. 네. 오늘 아침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권에서 지금 책임자 문책이라서 사장의 사퇴까지 지금 요구가 나섰는데 이건 과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는 과한 요구라고 받아들이고요. 일단 저희가 풀단의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고 방송도 내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범죄라고까지 하고 언론인의 양심 이야기하고 조작 방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악의적이라는 표현도 나왔죠. 예, 악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 위축될 수밖에 없죠. 현 정부의 언론관이 우리 편이랑 내 편이랑 상대편이랑 갈라서 우리 편이 아닌 언론은 적대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예. 대선 당시의 보도 때문에 MBC와 YTN이 찍혔다는 얘기는 뭐 공공연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찍혔다. 예. 여당의 YTN 비판은 과잉 대응이다. 우리 편이 아닌 언론을 적대시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들리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나왔기에 그렇습니까? 어제 박성중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했던 발언이 아마 집약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박성중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YTN의 그 돌발 영상 보도는 불법 조작 기획이다. 리허설 영상을 무단으로 녹화하여 생방송과 교묘하게 교차 편집한 언론 범죄다. 문재인 캠프 공보팀장 출신인 우장균 사장이 아직도 문재인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을 사퇴하고 이 일에 관련된 간부들을 모두 색출하여 퇴출하라. 라고 아주 강력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금 들으신 대로 이게 대선 당시에도 국민의힘이 이 YTN이 자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비판한다라 그러면서 이제 항의 방문까지 했었어요. 네. 그랬던 이 압박이 YTN에 대한 압박이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니면 적대시하는 이런 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언론 탄압이라고 이 사안도 언론 탄압이라고 YTN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는 또 하나 더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이 오늘 아침에 YTN 노조가 또 기자회견도 했는데 현 정부에서 YTN의 대주주인 한전 KDN과 한국마사이가 모두 YTN의 지분을 다 팔기로 했습니다. 그랬죠. 30% 정도 되는데 네. 사실상 이것을 사형화라고 지금 YTN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 지분을 내놓는 데 있어서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즉 정부의 일정 정도 강요가 있었다. 별로 이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익이 날 지분인데도 지금 팔아서 재벌에게 YTN을 중공영 방송을 넘긴 다음에
그 재벌에게 넘어간 방송을 이용해서 좀 보수 정권에 유리한 방송을 하려고 하는 일종의 언론 장악 외주화가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YTN 네. 노조에서는. 네. 이번에 이러한 YTN 돌발 영상을 향한 비판도 사실 이러한 YTN 장악의 수순 아니냐 아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지 작업. 그렇습니다. 이렇게 YTN이 문제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영화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네. 정부 여당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YTN 돌발 영상이 허위 조작 방송이다. 예,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김동인 기자니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용 불가한 리허설 영상 무단 송출. 네. 이거 범죄인가요? 언론 범죄인가요? 범죄라기보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런 약속을 거. 어긴 거. 예, 가까울 것 같고요. 지금 네. 조금 전에 허위, 조작이라고 말이 나왔는데 네. 허위라는 것은 그런 없는 사실이었냐? 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쵸. 근데 찍혀 있는 사실은 사실 없는 사실은 아니죠. 네. 조작이냐, 편집을 교묘하게 그 아예 맥락이 완전히 잘못되게 편집을 했느냐. 네. 사실 허위다 조작이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던 영상을 사용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민사적인 사안에 가까운 약속 일인 위반, 거죠. 계약 위반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봉우 연구원. 네. 결국 그러면 핵심이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 리허설 영상 사용 불가한데 무단으로 썼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자들끼리의 일종의 자율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 영상을 12개 방송사가 찍어가지고 공유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 이제 기자단이 코리아 풀이라는 기자단인데 네. 거기서 자체적인 징계를 내렸습니다. YTN에 대해서 앞으로 이 풀에서 찍는 영상은 한 달간 사용을 할 수 없다. YTN이. 네. YTN이 이것도 수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관련 부서장이 녹화팀에서 영상을 받아서 돌발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네. 이 리허설 영상을 쓰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모르고. 하지만 모르는 것도 부서장으로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YTN은 내부 징계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리허설 영상 무단 사용에 대해서 뭐 풀단에서도 코리아 예. 풀단 여기서도 자체 징계가 내려졌다. 또 YTN에서도 징계가 뭐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움직임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봉호 연구원의 의견이나 또 전문가들은 언론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동인 기자님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허위 조작 불법 범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 그 리허설 영상을 무단으로 썼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민사에 가까우니까요. 네. 그것보다는 YTN 보도 취지가 잘못됐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국민과의 대화가 이 리허설을 하고 비교해 보면은 리허설 때 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사전 각본이 있었다. 이게 생중계 말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취지로 보도가 되는데 그게 아니다. 정말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것이다. 생중계로 이런 취지이고 그렇다 보니까 YTN이 이제 마치 허위 보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요. 역대 대통령들 다 이런 비슷한 국민과의 대화 그리고 기자들과의 기자회견도 이 생중계로 한 적이 몇 번씩 있습니다. 네. 그때마다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는 각본이 없다 그랬고요. 언론 보도에서는 각본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럼 비판 보도가 나올 때마다 그럼 우리가 다 범죄라고 했느냐. 아하. 그렇지가 않고 또 예. 이번에 YTN 돌발 영상하고 무관하게 이 국민과의 대화를 보신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방송국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기획했다 그러고 또 이 국민 패널 100명도 보면은 공개 모집한 게 아니라 각 부처가 섭외해서 출연시켰습니다. 아하. 또 질문도 보면은 정책 관련된 질문들 보면은 주 52시간제로 좀 늘려달라 노동 시간을 화물연대 파업이 이기적이다. 강성노조 문제가 많다. 이런 질문들이 나온 것을 보면 이거 너무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 좀 맞아 들어가는 질문들만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사실 돌발 영상을 보지 않고도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했다고 범죄라고 해버리면 정부 여당 스스로 조금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네, 6729번님 들으시다가요. 핵심은 빗겨나고 결국 주변만 문제가 되네요. 윤석열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가 짜여진 것이냐 아니냐, 그게 소통의 좋은 방법이냐, 이런 게 토론이 돼야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핵심은 그거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게 아니라 이 국민께 감동 드리려고 했는데 왜 YTN이 이상한 걸 내보내서 왜 우리의 의도를 이렇게 폄훼하고 그렇죠, 노력들을 사실 예. 잔치상을 왜 엎었냐. 잔치상 왜 엎었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같습니다. 잔치상 왜 엎으셨어요?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말말은 어떤 것입니까? 6개월 만에 고속 승진.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인 김순호 국장이 네. 지난 6월에 치안감으로 승진한 후 6개월 만에 아하. 어제 또 치안 정감으로 승진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근데 김순호 국장이 경찰국장에 임명될 때부터 소위 말하는 프락치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제 노동운동을 할 때 동료들을 밀고 했다는 의혹인데 이게 아직 해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논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어제자 MBC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김 국장이 승진한 배경에는 위법성과 경찰 장악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로 만든 경찰국과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최대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 국장의 노동운동 시절 동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탄압의 전력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승진시킨다는 것은 다들 황당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노가 치밀죠. 책임자가 국민들에게 불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사기관이잖아요. 이 정부에도 전혀 도움 안 된다. 경찰에서 치안 정감이라면 경찰청장, 치안총감 바로 밑에 자리인 2인자, 아주 높은 자리죠. 굉장히 빠른 승진인데 그런데 곧바로 또 영전이 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에 이제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을 했고요. 예. 그 다음 달에 바로 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직위도 올라가고 직급도 굉장히 빨리 영전도 하고 승진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6개월 만에 또 어제 치안 정감으로 승진했으니까 이게 이례적인 고속 승진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경찰에 몸 담으셨던 PD께서는 이런 치안감에서 치안 정감으로 6개월 만에 승진이 이례적이다. 네, 이례적인 일은 맞는지. 이래적이죠. 이례적인 건 맞고요. 네. 물론 이제 발탁 승진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었습니다. 뭐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긴 하고요. 하지만 그동안의 관행 등을 비춰본다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높은 자리라서 경찰 내 7명밖에 없다 그러고요. 예.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바로 뽑히는 자리라고도 그렇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국 자체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이게 정부 조직법 개정도 안 하고 대통령령으로 좀 우회하는 바람에 여전히 위법 논란, 또 위헌 논란까지 있는 상황에서 네. 야당은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예산안 통과 합의도 지금 여당하고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는 지금 뿌락치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 그 블라인드 게시판에서도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 이 기조를 보면 노선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들면 무슨 문제가 있든 누가 뭐라고 하든 무조건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2월달에 임기가 끝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곧바로 김순호 국장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지금 어허. 이런 영전 예상까지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뭐 경기 남부청장, 네. 이렇게 네. 그 뭐 경찰 대학장 이런 아. 자리들에 한 자리씩 가게 되어 있는데 네. 현재 7명 중에서 지금 2명 정도는 교체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들은 김순호 국장의 프락치 의혹 강하게 주장을 하고 분노를 좀 표출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의혹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김순호 국장 본인도 스스로가 녹화 공작의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 학생 시절에 이제 군대에 가게 됐는데 군대 안에서 녹화 사업 대상자가 돼가지고 이미 군 복무 시절에 학생 운동 같이 하던 학생 동료들에 대한 정보를 보안사에 넘겼다는 정황이 나왔고 네, 또 이제 제대 후에 노동 운동을 하다가 인천 부천 민주 노동자회죠. 그렇죠. 잠적을 했는데 그 직후에 이제 동료들이 다 구속되고 네. 본인은 특채가 됐습니다. 예. 이런 의혹인데 이 때문에 지난 11월 8일에 민중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가 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규명을 요청을 했는데 네, 곧바로 김순호 국장이 나도 그 당시 군사정부의 녹화사업의 피해자다. 왜냐하면 강제징집돼서 그런 강요를 받았으니까 네. 라고 같이 진실규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진실과 화해가 11월 29일에 진실규명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일단 진상규명은 할 텐데 현재
우리 여기 프로그램에서도 다뤘지만 현재 신임 김광동 위원장이 진실과 화해 위원장이 아하. 사실 이런 국가폭력이나 독재 시절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하는 분입니다. 그런 발언 많이 했죠. 예, 그래서 김순호 국장의 피해 사실만 확인하는 식으로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무엇보다 지난 6개월 동안 김순호 국장이 승진할 만큼 어떤 일을 했는가? 근데 기억이 전혀 안 나서 이 부분도 조금 경찰 내부에서는 문제제기가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죠.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